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길 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명사 앞에서 분사를 고르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기출문제 50제 그리고 이론 설명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론 설명을 듣고 우리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미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우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명사 앞에 빈칸 있으면 이제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명사 앞에 빈칸 있으면 누구 써요? 라고 하면 형용사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명사 앞에 빈칸이 있으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형용사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 과거분사 들어갈 수 있고요. 현재분사 그리고 명사와 명사가 짝을 이루는 복합명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최악의 상황, 그 최악의 상황이 뭐냐? 동일한 단어에서 형용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복합명사가 같이 보이면 이건 어휘력이 없으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때 어느 정도 어휘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여러분들이 문제로 풀어보게 되면 공부하는 방향이 조금 잡히실 겁니다. 제가 예시를 더 보여드릴게요.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두 개씩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에서 형용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의미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들? 더 다음에 빈칸 있고 conference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를 쓰는데 weekly, week-long 둘 다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weekly 이렇게 그 시간 관련 표현 다음에 ly가 붙으면 요거는 빈도. 그래서 weekly 하면은 매주마다 라는 뜻이고요. 뭐 daily 하면은 매일마다, 그 다음에 monthly 이러면 매달마다 라는 뜻으로 빈도를 나타내고 long 요게 붙어버리면 기간을 나타냅니다. week-long 하면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day-long 하면은 하루 동안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서 이거는 둘 다 형용사로 사용이 되고 명사 앞에 빈칸이 있으면 해석을 통해서 골라야 되는데, 자 보세요. The weekly conference를 넣어보면 주간 회의가 is regularly held 정기적으로 어디에서 K홀에서 열린다 이렇게 되고요. week-long conference는 일주일 동안의 회의가 regularly held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K홀에서. 뭐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는 국어적으로 더 적절해 보이십니까? 그렇죠. A번에 weekly 매주마다 열리는 회의가 주기적으로 K홀에서 열린다가 더 맞겠죠. 이렇게 형용사가 두 개씩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명사 앞에. 그 다음에 형용사랑 이제 과거분사가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볼래요? The blank study on the water pollution will be conducted by the scientists. 자, 스터디는 여기서 연구란 뜻이고요. on 뭐뭐에 관련된 water pollution 수질 오염에 관련된 이러한 연구가 will be conducted 수행되어질 겁니다. by the scientists 과학자들에 의해서. A번에 extensive 이거는 범위가 넓은, 다양한, 폭넓은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형용사고요. extended 이 단어는 extend라는 단어가 동사로 연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extended는 연장되어진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들? 연장되어진 연구 아니면 다양한 연구. 그렇죠. 해석을 해보면 A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extended는 보통 이제 명사 앞에 쓰일 때 연장되어진 뭐 근무 시간, 연장되어진 휴가, vacation 이런 단어들 과 어울리고 extensive는 폭넓고 다양하다는 뜻이라 이거는 평상시에 공부할 때 해석의 차이를 예문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noise 앞에 annoy, 짜증나게 만들다 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분사가 두 개가 보입니다. annoying noise, annoyed noise인데 소음이 여러분들 왜 시험 볼 때 보면 아주 묘하게 신경을 긁는 우리 소리 빌런들이 있죠. 뭐 킁킁대는 사람도 있고 연필 긁는 소리를 너무 심하게 내는 사람도 있고 주술처럼 주술 외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 무당들이 주술 외우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입으로 읽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음이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다면, 그리고 그게 내 앞뒤에서 서라운드처럼 들려온다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럴 때 짜증을 유발하는 소음이 남들한테 짜증나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A번의 annoying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명사 앞에 빈칸이 있을 때 이렇게 methods 앞에 명사들이 보이고 accounting 얘도 명사로 회계란 뜻이에요. 어카운트는 계좌란 뜻도 있고요. 계정이란 뜻도 있고요. 일이나 업무란 뜻도 있고요. 뜻 진짜 많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토익에서는 설명이란 뜻으로 많이 나와요. 자세한 설명. 어카운터블 형용사로 사용이 되고 어카운터블은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다는 뜻으로 responsible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요. 사실 이거를 명사 빼니까 오호 그래 형용사 써야지 라고 데이빗을 쓰면 해석이 뭐가 됐냐? 다른 책임 있는 methods, 방법들이 can impact, 영향을 미친다. financial results, 결과들의, 금융적인 결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이상하죠? 답이 뭘까요? 답은 요 C번의 accounting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 방식들이 영향을 미친다. 어떤 다른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financial result, 어떤 그 결과가 재정적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회계 같은 거 처리할 때 어떠한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카운팅은 회계라는 뜻으로 뭐 이런 단어들 accounting practice, 회계 관행, accounting department라고 해서 격리 부서 이럴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account는 어떨 때 쓰죠? 계좌번호라고 할 때 account number 이렇게 사용을 하고 accountable은 명사 앞에 잘 안 쓰이고 주로 비동사 뒤에 와서 be accountable for 뭐뭐를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명사 앞에 빈칸이 있는 경우 형용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복합명사가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하다? 어휘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렇게 현재분사, 과거분사만 보인다 하더라도 명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능수동을 판단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국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맨날 쉬운 단어만 갖고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놓고 여기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interest를 이 앞에 어떤 형태로 쓸래요? 라고 할 때 책이 남들에게 흥미로운 느낌을 주는 거니까 interesting book 이렇게. 이건 쉽죠. 왜? 왜냐하면 이 수식 받는 명사도 수식해주는 분사도 쉬우니까 그런 겁니다.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release 출시하다라는 뜻인데 책이 출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출간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형태는 released book 이렇게 해서 쉬워지는데 이게 이렇게 아는 분사들이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그리고 여기에 형용사와 복합명사가 동일한 단어에서 같이 파생이 되면 굉장히 지저분한 싸움이 되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아는 개념인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나는 틀리는 상황이 안타깝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려면 기출됐던 표현들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문제를 제가 오늘 50개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풀고 나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풀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예 문제로 20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아직 안 푸신 분들은 7분 동안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개는 제가 빈칸만 뚫어놓고 명사만 보여주고 그 옆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찾는 30개를 준비해 놨는데 일단 요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비어있는 자리를 봤더니 이렇게 피드백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형용사를 쓰는 문제인데 선택지 쭉 보세요. 우리 품사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얘는 동사고요. constructing 요거는 동명사고요. constructive 요거 형용사고 construction은 명사입니다. 자, 피드백 앞에 빈칸이 있는데 일단 A 동사는 안 되고 construction feedback 이런 복합명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회사의 매니저들은 urged to 강력히 요청받습니다. provide 제공하도록 피드백을 직원들에게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제공할까요? constructing은
이게 동명사로 건설하다라는 뜻이고요. C번의 constructive가 건설적인 왜 건설적인 토론, 건설적인 비판, 뭐 그냥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무논리로 반박하지 말고 건설적인 제안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은 C번의 constructive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면 해볼 만하죠. 네, 이거는 뭐 정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자, 다음 거 보세요. 지금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고 명사 앞에 형용사를 쓰는 문제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일단 품사를 좀 보죠. A번에 qualified 형용사로 자격을 갖춘, 그 다음에 B번에 명사 qualification 자격 요건, C번 요거는 동사입니다. qualify 자격을 갖추다. 그 다음에 데이빗 퀄리파이어 이거는 이제 명사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뜻인데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나요? 네, 우리의 recruitment 플랫폼은 matches, 우리의 채용 플랫폼이 일치시켜 줍니다. 회사들과 누구를 자, 자격 요건 employees 혹시 복합명사 될 가능성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거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다라고 해서 A번에 qualifie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스태프라는 명사 앞에 빈칸이 있고 이 앞에 뭘 쓸까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거는 1, 2번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형용사가 두 개나 보입니다. A하고 C 둘 다 형용사인데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매니저블은 관리 가능한, 통제 가능한, 관리, 통제 가능한 이란 뜻이고 그 C번의 managerial 이거는 관리자의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B는 동사라 뭐 가능성 없고 데이빗 managers 이거는 스태프란 단어와 복합명사를 이루지 않아요. 명사긴 한데 그러면 우리는 A하고 C 사이에서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우리 사무실들로부터 브라질, 멕시코, 앤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무실로부터의 이러한 직원이 will meet 만날 거야. 독일 본사에서 이번 9월 달에 라는 건데 A를 쓰게 되면 관리 가능한 직원이란 뜻이고요. 매니저리얼 스태프 하면 관리직 직원이라고 해서 해석을 해보면 답은 C번이 맞습니다. A번 같은 경우 선생님 어떨 때 씁니까? 통제 가능한 상황, 뭐 manageable situation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통제 가능한 상황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 이건 안 됩니다. 1, 2번보다 3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뒤로 가면서 점점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질 겁니다. 자, various라는 형용사 다음에 빈칸이 있고 complications라는 명사가 보이는군요. 명사 앞에 빈칸이 있으니까 형용사 역할하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복합명사로 technical complications 이런 거 쓰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는 complication은 문제들이라고 복잡함이라는 뜻인데 problems 정도로 문제들 이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이러한 complications 문제들이 caused 야기했습니다. delay in constructing the blah blah center 이 센터를 건설하는데 지연 사태를 야기했다. A번에 technical 요거 형용사로 기술적인 이라는 뜻도 있고요. 얘가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B번은 명사로 기술 요거는 C는 부사로 테크니컬리는 뭐 사실상 실제로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표현이고 D번은 명사로 사용이 됐네요. 복합명사 될 가능성 없고 다양한 무슨 문제들? 기술적인 문제들. A번에 테크니컬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테크니컬이 전문적이라고 번역할 때 뒤에 이렇게 terms란 단어랑 잘 어울려요. 이게 용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technical terms 하면 전문 용어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전문 용어들. 그리고 technical problems 하면 기술적인 문제들. 그래서 이 technical은 상황에 따라서 기술적인, 전문적인 두 가지 뜻이 있다. 기억해 두시고 5번입니다. 자, 요것도 지금 원하는 건 더 다음에 빈칸 보이고 디자인이란 명사가 보입니다. 형용사 역할하는 거 필요하네요. attract 동사로 끌어모으다.
B번에 attractive 이거는 뭐 매력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특히 이 매력적인이라는 뜻 말고 뒤에 셀러리랑 돈하고 함께 쓰이면 셀러리랑 쓰이면 attractive salary 하면 많이 주는 월급 이렇게 번역합니다. We offer the employees attractive salary 하면 우리는 직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요. C번은 명사로 사용이 돼서 매력이라는 뜻도 있고 관광 명소라는 뜻도 있지요. 요거 제일 적절한 답은 설문에서 여행객들이 praised 칭찬했습니다. The blank design of the art museum's gallery. art museum 갤러리의 무슨 매력적인 디자인. 답은 B번의 attractive가 정답이 됩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아마 오늘 준비한 문제 중에 오답이 제일 높지 않았을까요? 이건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응용해서 만든 문제인데 $70의 이런 비용. 오호, 선생님 명사 앞에 빈칸 있으니까 형용사인데 이런 잔인한 문제가요. 형용사, 형용사 얘는 과거 분사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D번 빼고는 일단은 다 용의선상에 올려놓을게요. 얘는 진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휘력 없으면 못 풀어요. 이 문제는 사실.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For a $70 blank fee, 우리의 의사들이 will determine 결정할 거야. What treatments are needed? 어떠한 치료법이 필요시 되어지는지. 왜 건강검진 같은 거 이렇게 받게 되면 당신은 이런 질병인데 이런 질병은 이런 치료법이 제일 좋아요.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A번을 쓰게 되면 비용이 진단되어진 겁니다. 진단되어진 비용이란 뜻이고 B번 diagnostic fee 하면 이게 진단비라는 뜻으로 아예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정답은 B번이 정답이 되고요. C번의 diagnose of 요거는 진단이 가능한 그래서 진단이 가능한 질병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A번은 진단되어진 비용 C번을 쓰게 되면 진단이 가능한 비용 이상하죠. 진단비라고 할 때 누굴 쓴다? B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입니다. lasted, lasting이 나왔는데 자, 이것도 보시면 last란 단어 여러분들 동사로 견디다, 버티다, 지속하다 뜻이 있어요. 근데 형용사로 쓰이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이라는 뜻도 있고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D번의 lasting은 혹시 분사로서 해용사 역할을 하지 않나요? 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동사로 견디고 버티다 지속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져서 이게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지속되는 이라는 뜻이고 뭐 이런 단어들과 되게 잘 어울려요. impression 이라고 해서 lasting impression 하면 오래 남는 인상 이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있잖아 공포 영화 같은 거 잘 못 보겠어.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 오래 남는 인상 때문에 라고 할 때 lasting impression 이라고 사용이 되고요. 자, 일단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건 A하고 데이빗이고요. lasted는 잘 안 써요. 이거는 분사로서 자, vintage store in Willow Creek. Willow Creek에 있는 vintage store가 will close down next month. 다음 달에 문을 닫을 거예요. 어떤 지속되는 vintage store 아니면 마지막. 답은 마지막이란 뜻으로 쓰이는 A번의 last가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어휘력이 있어야지 푸는 문제고요. 8번입니다. copy machine이라고 명사 앞에 형용사인데 지금 형용사 역할하는 게 하나, 둘, 세 개나 보여요. 일단 C번은 동사입니다. rely on 이게 형용사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의존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relying도 마찬가지로 의존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형용사고요. 이거는 분사로서 의존하다라는 뜻이고 reliable 이게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dependent랑 비슷한 뜻이고요. reliable은 dependable과 비슷한 뜻입니다. 자, 명사 앞에 형용사가 필요한데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겠군요. Mr. Lee는 has requested 요청했습니다. More blank copy machine. 어떤 copy machine이 구매되어져야 된다고? 믿을 수 있고 의존적인 내가 복사기한테 의존하는 거야 여러분들. 회사 생활 힘드니까 복사기한테 가서 복사기 넌 내 마음 알지? 쟤 맨날 저 일도 제대로 안 알려주면서 나한테 구박해주는 저 상사 너무 싫어 이렇게 위로를 받나요? 그런 복사기 있으면 되게 잘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복사기는 보통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종이 잼도 잘 안 걸리고 막 알아서 착착착 해주는
그런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은 D번에 reliable copy machine이 정답이 되고요. 여기 구조 하나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be purchased라고 동사 원형이 생뚱맞게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 요 requested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명제, 주장, 요구, 명령, 제한 이렇게 외우세요. 주장, 요구, 명령, 제한, 주요 명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주요 명제, 주요 명제, 주요 명제. 주장과 요구와 명령과 제한을 나타낸 동사가 대절을 취하면 주어 다음에 should가 생략돼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be purchased가 사용이 된 거고요. 9번 가볼게요. plant라고 하는 명사 앞에 빈칸이 있는데 일단 A번 요거 품사 뭘로 알고 계세요? 이거 동사로 제조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게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제조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요거 manufacturers 이건 동사로 사용이 돼서 제조라는 뜻이고요. manufactured는 과거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과거 분사로서. 그러면 이거는 제조되어진 이란 뜻이에요. 만들어진 이란 뜻이고 이게 manufacturing 이게 명사로 만드는 행위, 제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 공장이라고 할 때 리버사이드의 제조 공장이 is expected to begin production 생산을 시작할 거예요. 일주일 후에. 답은 C번에 manufacturing이 정답이 됩니다. B번을 쓰면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만 이거는 제조되어진 이란 의미가 어색합니다. 제조되어진 상품이지 제조 공장이라고 할 때 manufacturing plant, manufacturing factory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10번입니다. 이것도 지금 strong 다음에 빈칸이 있고 skills를 꾸며주는 명사가 필요한데 자 지원자들 for the position of sales manager sales manager 직책의 지원자들은 will need 필요로 할 거야. 아주 강력한 skills 기술들. 자 일단 A번은 동사라 탈락 관리 감독하다 이건 명사로 관리 감독. 그 다음에 C번의 supervised는 과거분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과거분사로 회용사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감독되어지고 관리되어진 이란 뜻입니다. 관리되어진 스킬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건 형용사로 관리의 라는 뜻으로 감독하는 이란 뜻으로 사용이 돼서 우리가 보통 무슨 관리자의 직책, 관리 기술이라고 할 때는 형용사인 D번의 supervisory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관리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매니지하기 위해서 large number of 수많은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됩니다. 이 supervisory는 skills 말고 position이라는 단어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관리자 직책이라고 할 때 supervisory positions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11번으로 갑니다. 자, on 다음에 빈칸 있고 receipt 요거 명사로 영수증이라는 뜻이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필요한데 일단 item 요거 동사로 물건 그 다음에 B번에 itemizing 이거는 동명사가 돼서 동명사로 항목화하기 이렇게 항목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분사로 사용이 되죠. 과거분사로 항목화되어진 이렇게 항목으로 분류되어진 이란 뜻이고 데이빗은 itemization은 항목화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명사입니다. 일단 복합명사 이런 거 안 써요. 탈락이고 BC인데 영수증이 스스로 항목화하는 게 아니라 항목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거는 이런 용도로 썼고 뭐 잡비로 썼고 이거는 식비로 썼고 이건 여행 경비로 썼고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항목화되어진 영수증 용도별로 답은 C번의 itemized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the list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이게 동사입니다. each vintage piece and each price 각각의 빈티지 물건들과 그 가격을 항목화한 열거를 한 항목화된 영수증이 must accompany 동행되어져야 됩니다. 매 판매 심하다. 답은 C번 정답. 12번입니다. reason 이 단어 이거 일단은 명사 앞에 빈칸이 있으니까 형용사가 필요하긴 한데요. reason은 동사로 사용이 되면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다,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다, 논리를 설명하다라고 해서 뭐 이유를 대다, 이유를 설명하다라는 뜻이 이유로 사용이 되고요. 이거 명사로는 이유란 뜻이죠. 아니면 논리적 판단의 근거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reasoning은 동명사고요. reasons는 뭐 명사고 reasonable 이거는 형용사로 사용이 돼서 가격하고 쓰이면 적당한 합리적인
뭐 아주 많진 않지만 딱 그 적당하다는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고요. 모든 판매 직원들은 is entitled to. 자, be entitled to 하면 뭐뭐할 자격이 주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냐면 blank allowance to entertain clients. 고객들에게 entertain,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allowance는 수당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적당한 합리적인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해서 답은 D번이 정답이 되고, allowance는 수당이라는 뜻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백이지라는 단어랑 잘 어울리죠. 백이지 allowance 하면 휴대물 허가 그러니까 수화물 휴대 허가량 뭐 이 정도, 수화물의 휴대 허가량. 왜 국제선 같은 거 타면 요즘에는 항공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 그 캐리온 백 말고 그 수화물 붙이는 거 그거 한 22kg, 23kg 하나 정도밖에 안 되죠. 옛날에는 막 두 개씩 실어졌는데 요즘은 하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 걸 우리가 baggage allowance라고 합니다. 13번입니다. 요거 in a blank area라고 보입니다. 명사 앞에니까 누가 필요해요? 형용사가 필요한데 선택지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거 B 아니면 C를 써야 되죠. seclude는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seclude는 동사로 사용이 돼서 멀리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다라는 뜻으로, 외진 곳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지역이 공간이 스스로 외진 곳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적한 곳에 위치되어진이라고 할 때는 외진, 한적한 곳에 위치되어진, 이럴 때는 secluded라는 표현을 씁니다. 답은 B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story라는 명사 앞에 빈칸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골라야 되는데, 일단 A번 mover 쓰면 안 돼요. mover는 여러분들 이삿짐 그 운반 업체를 갖다 mover라고 불러요, 명사로. 그 다음에 movement는 움직임, 이건 이삿짐 업체나 이삿짐 업체 직원들 아니면 움직이는 사람 뭐 이런 뜻도 있고요. movement는 움직임이나 운동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 그 move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감동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moved 하면 무슨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너 왜 그래? 이럴 때 I was deeply moved. 나 너무 감동 먹어서 그래 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이고, moving이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라고 해서 moving story, 혹은 이거 touching이란 단어로 바꿔 쓰기도 하죠. touching story 하면은 되게 감동을 주는 이란 뜻으로 사용이 돼서 The chef's table이 which opened last night at blah blah theater에서 지난주에 문을 열었는데 tells 뭘 얘기해 준다? moving story를 얘기해 줍니다. 뭐에 관한? 셰프에 관한. 답은 D번이 정답. 15번 이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dvance라는 단어가 참, 어드밴스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진보하다 라는 뜻으로 동사로 사용이 되고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진보하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로 학위 앞에서는 우리가 그 학사보다는 석사, 석사보다는 박사가 advanced degree입니다. 좀 심화된, 한층 더 올라간 이라는 뜻으로 advanced를 쓰고요. B번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쓸 수 있어요. B번을 쓰려면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써요. advancing technology 하면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기술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advancing technology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D번의 advancement는 발전과 진보란 뜻이고요. advertising assistant job은 the advertising assistant의 job이 뭐냐면 requires, 요구합니다. 이 광고 보조원의 직책은 an advanced degree,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학위를 마케팅과 related field에서 라고 해서 답은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명사 앞에 빈칸 있고 해용사를 써야 되는데 선택지 해용사로 쓸 수 있는 거는 일단 복합명사 될 가능성 없습니까? 이거는 명사로 경쟁이란 뜻인데 얘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competing은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이렇게 스토리랑 함께 쓰이면, 다시 적어 드릴게요. 이게 스토리랑 쓰이면 모순된 이란 뜻이에요. 모순된 이야기. 그리고 여기 뒤에다 브랜드란 단어랑 함께 쓰이면은 competing brand 하면 경쟁하는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경쟁하는.
얘는 동사로 다투고 경쟁하다는 뜻이라 안 되고 답은 데이빗 comparative wages라고 해서 데이빗이 정답이 되는데 이 D번을 쓰게 되면 얘는 번역을 경쟁력 있다고 하지 마세요. 경쟁력 있는 월급은 사실 적절한 번역은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와닿게 번역하면 이 단어는 wage랑 쓰이면은 돈을 많이 주다라는 뜻으로 attractive라는 단어로 바꿔 쓰셔도 되거든요. 많이 주는 월급이라는 뜻입니다. 답은 데이빗이고요. 이 comparative는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wage랑 임금이랑 쓰면 돈을 많이 주는 거지만 comparative가 market하고 쓰이죠. 그럼 시장하고 쓰이면 되게 치열하다는 뜻이에요. 치열한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해석되셨어요? price랑 쓰이면요. 가격하고 쓰이면 가격이 안 비싸다. 아까 reasonable이라는 단어 나왔었죠. 그래서 comparative는 뒤에 함께 사용되는 명사에 따라서 해석이 무지막지하게 달라지는 단어다. wages랑 쓰이면 매력적인, market하고 쓰이면 치열한, price랑 쓰이면 reasonable. 자, 17번. 이 Eternal Journey라는 책은 있어 wonderfully 아주 멋지게 이러한 뭐뭐 되는 작품이다. observe. 이거 동사죠. 이거 동사고 이건 분사입니다. 여러분들 observe라는 게 이게 흡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흡수가 된다라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몰입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 흡수되는 거, 몰입하는. 왜 영화 같은 거 볼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2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작품이 남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observing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엘리베이터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높게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이건 복합명사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게 서울역 앞에 여러분들 고가가 있었어요. 거기를 예전에 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고가 공원을 우리가 Elevated Park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된 뉴욕에 가면 이런 거 있거든요. 오래된 철길 같은 데를 그냥 철거를 하지 않고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니게 하는 그런 고가 공원을 우리가 Elevated Park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19세기 철길 이 브록스톤이 has been purchased by the city. 시에서 구매되어졌고 to be converted 뭐 할 거냐면 converted는 바뀌고 변환한다는 뜻인데요. 뭘로 바뀔 거냐? 고가 공원으로 라고 해서 이건 복합명사를 쓰지 않고 elevated park이라고 딱 굳어진 표현입니다. 답은 B번이 정답이 됩니다. 19번입니다. 오케이, 요거 stem members라는 명사 앞에 누가 필요합니까?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선택지에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거, 형용사 역할하는 걸 골라야 되는데 trainer, staff members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오로지 이러한 직원들만이 permitted, 허락되어집니다. to handle, 다룰 수 있도록 kitchen's delicate equipment. 주방에 가면 여러분들 그 요리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딱 주방 기구 보면 저거 얼마짜리 하다못해 베이킹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베이킹 할 때 그 빵 같은 거 도우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안 하고 기계로 이렇게 휘젓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엄청나게 비싼 거는 되게 비싸죠. 그런 거 보고 알더라고요. 이 사람이 요리를 도구를 얼마나 비싼 걸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받은 직원들만이 답은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이 press는 utilize, 이건 이용하다는 뜻의 동사고요. materials가 명사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하는 걸 골라야 되는데 얘는 안 되고요. 투부정사도 utilize to recycle 이렇게 되면 세다 프레스가 이용합니다. to recycle materials 재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건 이상하고요. 답은 재활용되어진 materials 재료들을 이용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글로벌 오퍼레이션에서 라고 해서 재활용되어진 재료들 답은 D번이 정답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푼 20문제가 최근에 토익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응용한 거고요. 이제 고전적으로 정말 많이 나는 것들을 30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7분 동안 문제 푸시면 되고요. 자, 7분 동안 문제를 풀었으면 우리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음에 빈칸 있고 민스를 제가 옆에 뜻을 써놨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돼요. 민스가 명사로 수단이란 뜻입니다. 저는요 여행을 할 때 기차를 타는 걸 선호하고 아니요 저는 제 차를 끌고 가는 걸 선호하고 아니요 저는 버스를 타는 걸 선호하고 뭐 사람마다 선호하는 수단이 따로 있지요.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스푼을 아니면 손을 이용하는 사람들, 선호하다라고 할 땐 A번에 preferred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선호하는 거고요. 그런데 요 2번 보세요. 얘는 선호하는 거라면 우대해주다는 얘기 들어봤죠? 우대해주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더 주다. 그럴 때는 누굴 쓴다? preferential interest rate라고 우대금리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preferred는 선호하는 방법, 뭐 선호하는 좌석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 그런데 요거 보세요. 3번은 주의하셔야 돼. 이건 뭘 씁니까? 시팅이 전체 좌석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볼 때 중간에 앉아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끝 가장자리에 앉아서 맨 뒤에 앉아서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좌석이라고 할 땐 복합명사를 만들어서 seating preference라고 씁니다. 답은 D번이 정답이고, 이 preference는 뭐 meal preference 이런 거 있죠. 선호하는 음식, 나는 중식, 나는 한식, 나는 일식 이럴 땐 복합명사를 만들어 쓴다. 그래서 자, preferred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때 선호하다라는 뜻이고, C번의 preferential은 우대해주다라는 뜻이고, 우대의. 그 다음에 preference는 복합명사를 만들어서 뭐 meal preference나 seating preference 아니면 뭐 time preference, 사람마다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죠.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런 복합명사를 만들어 쓴다는 걸 예문과 함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이 단어, 이게 동사로 여러분들 조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명사로 쓰이면 계절이란 뜻이고요. 이게 명사로 조미료란 뜻입니다. seasoning. 엄마 손맛의 비밀이 바로 시즈닝이죠. 그 다음에 A번에 seasoned. 이게 이제 형용사로 쓰여서 양념이 배어 있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양념이 들어있는. 그 다음에 양념이 밴. 두 번째, 이게 경험이 풍부하다는 뜻이 있어요. seasoned chef 하면 경험이 풍부한 그런 요리사라는 뜻이고요. 시즈널이 형용사로 계절에 혹은 제철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절에 관련된 이라고 해서 계절에 관련된 혹은 왜 제철 농산물, 제철 요리, 뭐 이렇게 때에 따라서 방어가 제철일 때가 있고 꽃게가 제철일 때가 있고 아니면 봄동이라는 뭐 야채가 제철일 때가 있잖아요. 이건 제철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 야채를 먹어야지 건강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답은 B번의 seasonal vegetables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계절적이다 라고 할 때도 누굴 쓴다? 그렇죠. seasonal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easonal은 형용사로 두 가지가 있다. 계절의, 제철의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가시면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할 때 누굴 쓴다? 그렇죠. A번에 seasoned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경험이 풍부하다는 뜻 말고 양념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도 seasoned. 그래서 여러분들 양념 갈비집 가보세요. seasoned beef, seasoned pork 이런 표현이 있으면 양념이 배어 있는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그 seasoned는 두 가지다. 경험이 풍부한, 그 다음에 양념이 된. seasonal은 계절의 혹은 제철의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8번 갑니다. 세관이라고 할 때는 예를 써요. 이게 명사가 단어 자체가 세관이라고 할 때는 s를 붙였습니다. 근데 얘는 명사로 쓰이면 문화나 관습이란 뜻이에요. 얘는 명사로 고객이고, 얘는 형용사로 customized는 요즘에 bespoke라는 표현 많이 쓰죠. 이게 주문 제작된 맞춤 시계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서 세관원이라고 할 때는 누굴 쓴다? A번에 customs officer를 사용을 합니다. 9번 보세요. 주문 제작되다 라고 할 때 누구 쓴다? customized 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셔야 되고요.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 이거는 복합명사를 만들어서 customer representative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고객 담당 직원. 자 11번으로 갑니다. late은 형용사 부사로 다 늦은 거예요. 얘는 형용사 부사로 다 쓰입니다. 부사로 쓰인 거 볼래요? He came home. 그는 집에 늦게 왔다. 이럴 땐 부사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쓰이면 늦게 내서 이렇게 부가되는 연체료를 late fee라고 하고요. lasting은 형용사로 사용이 돼서 이거 아까 문제 풀 때 나왔었는데 오래 남는, 효과나 효력이 오래 남는. 이거는 latest는 최신의,
그리고 last는 동사 말고 형용사로 쓰이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마지막이란 뜻하고 지난번. 마지막과 지난번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아이고 이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12번 보세요. 최신 영어라고 할 땐 누굴 쓴다? latest movie, the latest movie, the latest news, 최신 소식, latest update, latest news, movie update 이런 거 알아두시면 편할 거예요. 답은 C번 정답. 13번 보세요. 더 다음에 빈칸 있고 impression이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명사 앞에 형용사가 필요하지요. 형용사가 필요한데 타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효과나 효력이 오래 남는다. B번의 lasting impression. 그 다음에 마지막 기회야 라고 할 때는 This would be the last chance. 답은 D번의 last. 이게 마지막이란 뜻하고 지난번이란 뜻이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5번입니다. 명사 앞에 이거 무조건 A번 쓰면 안 돼요. extensive는 폭넓고 다양하다, 범위가 넓다라고 해서 extensive 뭐 renovation, 세단장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extensive study, 연구를 엄청나게 하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 이 extend가 동사로 연장하다라는 뜻이 있고 거기서 분사가 만들어져서 extended 하면 연장되어진 이란 뜻으로 extended leave, extended deadline, 마감 시한이 연장되어지다 이럴 때는 C번을 쓰고요. extension은 복합명사로 왜 여러분들 선 짧을 때 아울렛에서 선 짧을 때 길게 늘려 쓰는 걸 extension cord라고 하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6번 오케이. 다양하다라고 할 때 extensive, 이거는 comprehensive란 단어랑도 바꿔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온 김에 extend 여러분들 번역 되게 잘 하셔야 돼요. extend는 뒤에 나오는 목적어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데드라인을 extend 하는 건 연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연장하다. 그런데 extend 다음에 이렇게 놓고서 만약에 thanks, 감정 관련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마움을 표현하다, 뭐 미안함을 표현하다라고 할 때 사용이 되고요. extend 다음에 만약에 이제 discount, 할인이나 요즘 어려운 단어인데 알아두세요. hospitality, 이게 호의나 환대라는 뜻인데 이거는 베풀다,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offer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extend 이거 말고도 뜻이 더 있지만 이 단어는 대표적으로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단어들이다. 그래서 deadline, 시간하고 쓰이면 연장, thanks, 감사, 고마움 뭐 이런 거랑 쓰이면 감정하고 쓰이면 표현하다. 그 다음에 할인과 호의, 환대랑 쓰이면 제공하다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leaders라는 명사 앞에 빈칸이 있고요. 자, A번에 respected, 얘가 존경받는 이란 뜻으로 사용이 돼서 A번이 정답이고, respectful 하면 존경으로 가득 찬 거니까 이거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이란 뜻이고 얘는 명사고요. 선생님, D번에 respective 이거 형용사 아닙니까? 이건 존경.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각각의, 개별의, 따로따로의 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의견은 존중해요. respective opinion, respective order, 각각의, 별도의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표현이고요. 18번 나왔죠? 각각의 역할이라고 할 때는 D번을 쓴다는 거. 요거는 존경받는, 요거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요거는 각각의. 자, 19번 문제 보세요. 명사 앞에 빈칸이 있는데, 자, A번의 produce는 동사로 생산하고 제작하다. 그 다음에 이게 명사로 쓰이면 농산물, 불가산 명사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불가산. 그 다음 production은 명사로 생산과 제작. 그 다음에 C번의 productive 형용사로 생산적인. 그 다음에 데이빗 명사로 제품이란 뜻이지요.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할 땐 누굴 쓸까요? 그렇죠. productive discussion. 답은 C번 정답. 20번 제품군. 우리는 되게 더 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앞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거예요 라고 할 때는 product line이라고 복합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product line. 선생님 혹시 B가 답이 되는 경우 없어요? 있어요. production facility.
생산 시설, 프로덕션 스케줄, 생산 일정, 이래서 복합명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1번입니다. 그 A번에 succeed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단어는 동사로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이어받다, 계승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어받다, 계승하다. 그래서 이 B번의 successful은 성공적인이라는 뜻이고요. successive는 연속의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David success는 성공이라는 뜻이고 5번 연속으로 이기는 거는 누굴 쓴다? successive를 사용합니다. 이거 동의어도 알아두세요. consecutive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22번입니다. 성공적인 영화. 이건 누구 쓴다? B번에 successful movie가 돼요. successful debut, successful movie. 성공적인 건 B, 계속되고 연속되는 건 C를 사용을 합니다. 23번입니다. attend 동사로 출석, 참석하다. 그 다음에 B번에 attentive, 이거 형용사로 사용이 돼서 attentive는 주의 집중을 잘하는 attendance, 이게 명사로 참석이나 출석이란 뜻이지요. 그 다음에 attention, 뜻 되게 많죠. 이거 명사로 주의란 뜻도 있고요. 집중 이럴 때 왜 군대에서 attention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주의나 집중이란 뜻이고 관심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왜 attention to detail이란 표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길 때 우리가 attention to detail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23번 뭐가 맞을까요? 출석률이라고 할 때는 C번에 attendance record를 사용을 합니다. 24번 집중을 잘하는 관계, 요거는 B번에 attentive를 사용을 하고요. 25번입니다. 여기 confident란 단어가 명사로 사용이 되면 죄송합니다.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뢰하다,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감 있는. 그 다음에 confidential은 형용사로 사용이 돼서 비밀의 secret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C번의 confidence는 자신감, 신뢰라는 뜻도 있고요. 비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왜 in confidence 이런 수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비밀이야 라고 할 때, 이건 너와 나 사이의 비밀이야 라고 할 때 in confidence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비밀의 속성이라고 할 때 누굴 쓴다? 그렇죠. B번에 confidential nature가 정답이고, 여기서는 nature란 단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자연이란 뜻 말고 속성이나 특징이란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 sensitive nature, 어떤 민감한 속성으로 인해서 이거는 외부로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sensitive nature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기운 내세요. 26번입니다. 자신감 있다. 우리 confident라는 단어가 자신 있어 하고 신뢰하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자신감 있는 태도는 A번을 사용을 합니다. 27번. 자, participate는 동사로 참여하고 참가하다는 뜻이고요. 얘는 유명한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들은 명사를 꾸며줄 때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이 돼서 participating company, 참여하는 회사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28번도 마찬가지로 remain이 남아있다는 뜻인데 얘도 의미에 상관없이 뒤에 누가 오든 remaining job, remaining issue, remaining task, 업무들, remaining people 이라고 해서 자동사랑 ing로 쓰이는데, 이렇게 자동사들 중에 명사 앞에서 현재 분사로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가 emerging, 새롭게 출현하는,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existing, 존재하는, 현존하는, 이런 단어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participating, emerging, existing, remaining. 자, participating, emerging, existing, remaining, 이런 단어들은 꼭 챙겨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명사 앞에 형용사 무턱대고 쓰면 안 된다 그랬죠. safe, 이게 들어가면 집 자체가 안전하다라고 해서 얘가 답이에요. safe house, safe number. 그런데 얘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안전에 관한, 안전에 관련된,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지침, safety guideline,
안전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지침은 가이드라인이고 예방 조치 프리코션 이것도 세이프티 프리코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 메저 따라야 될 조치들 메저스 이럴 때는 다 세이프티를 사용을 합니다. 세이빙은 절약이나 저축 혹은 누군가를 구해내다는 뜻이라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수업에 배운 거 명사패라고 무턱대고 회용사 쓰면 안 돼요. 동일한 단어에서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복합명사가 함께 나왔을 때는 어휘력이 생명이라는 거. 이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매달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명사배 회용사 하나만 보여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변별력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오르려면 명사배, 형용사, 분사가 함께 보일 때, 복합명사가 보일 때 이거를 어느 정도 기출됐던 표현을 공부를 해서 식별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앞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배운 부분들 중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 놓치는 단어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멋진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